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블로 기본 차트 그리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바차트 주제로 한번 살펴봤죠. 바차트를 그리는 방법하고 바차트에서 이제 집계가 되어서 측정값이 올라간다라는 개념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차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해결 방법을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토픽은 라인 차트입니다. 라인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이고요. 라인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불연속형과 연속형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라인 차트와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는 영역 차트, 에어리어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로 넘어가서 작업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바차트 때와 마찬가지로 슈퍼스토어 KR 데이터를 제가 우선 불러왔고요. 추가 데이터 세트도 지금 불러온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스토어 KR 데이터에서 라인 차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죠. 제가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일즈라는 필드를 화면 위에 올려놓고 라인 차트, 트렌드를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을 화면 위로 올리는 방법은 들고 가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요 필드를 화면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세일즈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측정값을 화면 위로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필드가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바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차트를 그릴 때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이렇게 들어다가 열선반 위로 올렸을 경우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세 가지의 막대기로 쪼개지면서 분기가 된다, 드릴 다운이 된다, 이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텍스트 형태로 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여기다 올리지 말고 제가 요거를 일단 떨어뜨리고요. 여기 지금 오더 타임 스탬프와 같이 날짜 시계 모양으로 된 요런 필드가 존재하고요. 또한 딜리버리 데이트와 같이 달력 모양으로 된 지금 필드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더 타임 스탬프 이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여기 지금 아까는 바차트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필드를 올리기 전에 합계 세일즈만 화면 위로 올렸을 때에는 지금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 이 차트, 이 화면이 제가 오더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니까 차트의 모양이 라인 차트 형태로 바뀌게 된 것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태블로가 판단을 했을 때 단순히 합계 세일즈를 보여주는 거는 바차트가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날짜 필드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게 되니까, 즉 오더 타임 스탬프 필드를 연도로 집계한 저 필드하고 세일즈를 합계로 집계한 이 두 개의 필드를 활용을 했을 때에는 바 차트보다는 라인 차트 형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태블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을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나는 마크카드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내리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 바 차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처음에 봤던 바 차트가 네 조각에 바로 잘려지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블로의 판단은 요거 두 개를 같이 올렸을 때는 이 바 차트 형태보다 라인 차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자동이잖아요. 자동이라는 거는 태블로가 추천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라인 형태로 지금 추천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차트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바 차트로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바 차트로 표현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라인 차트 토픽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이 필드, 연도 오더 타임 스탬프라는 필드 앞에 플러스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짜라는 그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 하이어아키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연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자를 얘기하고, 그죠? 시, 분, 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개월을 묶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분기라는 개념이 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날짜 필드, 날짜 시간 필드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누르거나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한 단계 더 내려갔다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누르면은 분기로 내려가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월 단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플러스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일자에서 시간으로 가고요. 시간에서 그 다음에 분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분해서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초 단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세트에 어떤 타임 스탬프 필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드릴 다운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초까지 내려간다라는 것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날짜라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하이어아키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은 요거를 조금 말아 올려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한 레벨에서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조금 말아 올려 가지고 분기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도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좀 더 올려가지고 분기 레벨까지만 이렇게 드릴 다운을 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4년 매출의 현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7년서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매출이 1분기서부터 4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났고 또 늘어났고 또 늘어났고 2020년도에도 늘어났는데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점점 우상향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4년 매출의 분기별 전체 현황은 이러한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필드 같은 것들 하나 들어가지고 마크카드 색상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바차트 공부할 때 바차트에다가 색상을 입히기 위해서 이걸 들어다가 마크카드의 색상이라는 요 부분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마우스를 딱 놓아주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이 회사의 전체 매출 현황이었어요. 전체 매출 현황이었는데 제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들어다가 마크카드 색상 위로 떨어뜨리게 되니까 각각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가구는 가구대로, 그 다음에 사무용품은 또한 사무용품대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각각의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색상의 라인으로 표현이 되면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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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하는 줄 알았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눈여겨볼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죠. 여기에서는 오히려 1분기에서 2분기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고 여기에서는 1분기에서 2분기 잘 가다가 3분기에 살짝 주춤했고 역시 여기에서도 2분기에 좀 주춤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그 안에서의 변화들이 목격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요 4분기에 다소 추세가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매출이 좀 성장하는 추세였는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2017년보다도 매출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화면 안에 필드를 집어넣음으로써 구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태블로가 디자인이 된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일단 전체 보기로 한번 둘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형과 연속형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요, 여러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각각의 연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해가 지나면 라인이 끊겨 있고요. 또 해가 지나면 라인이 끊겨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연결되지 못하고 연도별로 분절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연도 필드와 분기 필드, 시간을 나타내는 이 필드가 지금 불연속형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블로에서는요,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필드가 연속형, 불연속형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쉽게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연속형은 분절되어 있고 잘려 있고 끊겨 있는 것이고요. 연속형은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속형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으로 표현된다는 점. 이게 지금 태블로에서는 연속형을 의미하고요. 위쪽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불연속형으로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면을 일단은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불연속형 화면이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연속형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분절된 부분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시트 1번을 그대로 두고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복제 한번 할게요. 그대로 제가 한번 복제를 해가지고 시트 1번과 완전히 똑같은 시트 2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절되어 있는 이 라인 차트를 연결을 할 건데 위쪽에 있는 분기 필드를 우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한번 하시고 가운데쯤 보게 되면은 비슷한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연도가 있고요. 분기가 있고요. 월이 있고요. 일이 있습니다. 연도, 분기, 월, 주번호 1.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겨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반복돼 가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 이렇게 예시를 좀 보시면은 제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요 예시를 보시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있는 요 파트는 날짜를 불연속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연속형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불연속형 분기 부분에 체크마크가 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파란색 알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제가 연결하기 위해서 연속형 분기, 아래쪽 변에 있는 분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화면이 움찔하면서 뭔가 변화는 됐죠.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되면서 연속형으로 표현이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왜 잘려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불연속형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걸 갖다가 제가 화면 밖으로 이렇게 한번 던져주게 되면 밖에 치워버릴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잘려있던 이 부분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태블로에서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블로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이해해 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태블로에서는 잘려서 표현하는 불연속형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표현하는 연속형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이 필드를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불연속형 세팅, 아래쪽 연속형 세팅에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의 단축키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슈트를 한번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세일즈가 그대로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합계 세일즈가 덩어리로 표현이 되는 거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더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플러스 마크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분기를 했죠. 좀 드릴 다운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연도와 분기 레벨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연속형 분기로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드를 일단 제가 밖으로 빼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화면에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더 타임 스탬프라는 이 필드를 여러분들 잡으시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거를 드래그를 쭉 한번 하셔가지고요. 열선반에서 드래그를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태블로가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날짜를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우리한테 의사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다시 바꿔주는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요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편리하게 날짜를 세팅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여기에서는 아까 봤던 연속형 분기 아래쪽이죠. 위쪽에 있는 이 분기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형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초록색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분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라인이 하나가 쭉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이렇게 색깔로 집어넣게 되면은 세 개의 라인이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태블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